자, 수화 과정에서 40문제가량 문제가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20문제가량 뽑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 근데 아니면 조금 쉬운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좀 기억이 안 날 법한 형태의 공식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좀 뽑았고요. 요 이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이제 담당 선생님께 연결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은 형태의 20문제 가량을 먼저 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이것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의 x절편의 곱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머릿속에서 바로 그림 그려진다면 그러면 이제 빠르게 풀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써먹어야 될 성질들이 무엇인지 보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요 주어진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약 2 정도 되는 형태의 직선이 지나간다 이겁니다. 당연히 접선은 2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 자, 요 원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어진 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4고. 그럼 중심이 1, 마이너스 2 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2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 1, 마이너스 2 나오겠다 이거고요. 반지름 값이 2 나오겠다 이건데, 이제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울기가 2라고 한다면 y는 2x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k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k인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y절편의 값이 되기 때문에 이 y절편의 값에 대해서 곱을 구하는 형태로, 즉 나온 k 값들의 곱을 구하시면 되겠다 이거고요. 자, y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직선까지와의 거리가 누구? 반지름 r 값 되시겠다. 요걸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 r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시겠죠. 아시겠죠?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이 2가 나오겠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해주게 됐을 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 나오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 얼마? 1, 마이너스 2 요거와의 거리가 2 나오시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걸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고, 단순히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게 되면 얼마? 제곱이니까 루트에 4 플러스 1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절대값에 2 플러스 k 되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거리값이 얼마다? 반지름에 대한 2라는 값과 같다, 동일하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k 플러스 4는요 얼마다? 2 루트 5가 되시겠다 이거고요. 결국 k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온다 이거죠. 이거 하나의 b값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k값 여기 하나의 k값과 여기 하나의 k값이 나오겠다 이거고요.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되시겠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직선 y 절편의 곱을거라 그랬죠. 그 y 절편이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다 이거였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곱한 거고요. 당연히 합차 공식으로 16 마이너스 20 되시겠고 마이너스 4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곱을 구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5번 문제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풀어봐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단계로 해서 많이 나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에서는 앞에 있는 원을 1번 원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원을 2번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상에서.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이 1번이 뒤에 있는 원이 2번의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둘레를 절반과 절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2번이 있다고 볼게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원 1번이 2번은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했죠. 둘레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좀 정해 두겠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게 된다면 당연히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점을 1번 원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원이 이런 형태로 해서 지나간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게 1번 원이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름의 양 끝점을 이 1번 원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것을 어떤 형태로 다가갈 수 있느냐면, 이 두 점에 대해서는, 지름의 양 끝점에 되는 이 두 점에 대해서는 1번 원과 2번 원의 2번 원의 교점이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교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줬을 때 이 L이란 직선은 1번과 2번의 공통현이 되시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눈치가 빠르면 이제 느낌이 왔겠지만, 우리가 원의 단원에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단순히 빼주면 되는 거였죠. 공식에서 들어가는 k값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식과 2번 식에 대해서 공통현을 구하기 위해서 식 나와 있는 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원의 식입니다.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3a는 0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로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플러스 원래 k죠? 근데 그 플러스 k에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뭐가 난다? 공통현이 나온다 이거죠. 마이너스에 식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되시겠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공통현이 되겠다 이거였고요. 공통현이 되는 건 이걸 정리해주게 되면 a-2의 x
플러스 4y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되겠다. 이거겠죠. 자, 이 녀석이 어딜 지난다고 했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요. 지름의 이 녀석, 이 L이란 직선 자체가 공통현이고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2번의 중심을 지납니다. 2번의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죠.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 2번의 원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녀석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1 되시겠네요. 당연히 여기 뒤에는 이 원에 대해서 표준형을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 나오겠고 아니면 우리 공식 알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2고 마이너스 2분의 5였죠. 그죠? 부호 바꿔서 2분의 부호 바꿔서 2분의 2였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마이너스 1,1 되시겠다 이거고 그렇다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즉 대입하면 되겠다 이거죠. 대입하셔서 정리해주게 되면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되시겠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는 0. 즉 a는 얼마? 2 되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 원에 대해서 1번 원이 2번 원에 둘레를 이등분 하려면 뭘 지나면 되겠다? 공통현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시겠습니다. A 값은 2 나왔습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에서 직선 y는 3x 플러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직선이 곡선 이 녀석에 접할 때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y는 3x 플러스 2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각각 평이동 시켰다 이거죠. 평이동 시킨 식에 대해서 보자면 y는 y-2는 이만큼이니까요 3의 x-k 플러스 2 되시겠다 이거죠. 자, 이 형식에 정리하겠습니다. y는 3x-3k 플러스 4 되시겠다 이거고요. 이렇게 나온 직선이 이제 이동을 시킨 직선입니다. 자, 이걸 왜 먼저 구해놓고 푸느냐. 자, 평이동한 직선이 주어진 곡선 y는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접할 때라 그랬죠. 접한다는 얘기 자체가 교점이 한 개이다 이거죠. 그럼 교점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교점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연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립해서의 근이 한 개라는 얘기죠. 즉 뭐란 얘기예요? 중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근에 대해서 중근의 형태를 띠게 되면 되겠다. 즉 중근을 갖는 형태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 중근 가지면 뭐예요? 판별식가 0이죠.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가 0인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y는 그래서 2차 함수식이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되시겠다. 이거 마이너스 1이었고요. y는 4x 마이너스 3k 플러스 4 되시겠다 이거죠. 자, 요 녀석의 두 녀석을 연립해서 중근을 갖겠다 하시면 되겠고 정리해주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3x 마이너스 3k 플러스 4다. 이항시켜야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k 마이너스 5는 0이다. 나오시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판별식 d가 0이다 이건데 중요한 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갖고 오면 되겠는데요. 그럼 16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예요. 4 곱하기 c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짝수 판별식이기 때문에 b' 제곱 마이너스 ac만 쓴 거면 알겠죠? 근데 요거에서 보게 되면 또 4의 배수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에 3k 마이너스 5가 0이다. 마이너스 3k 플러스 9는 0 되겠다. k는 얼마다? 3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k 값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했습니다. 상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음 3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잊어먹었을까봐 문제를 푸는 거고요. P라는 점이 2,-1인데요. 이 녀석에 대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것을 Q라고 불렀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것을 R이라고 불렀는데요. 요 PQR이라는 녀석을 삼각형으로 잡았을 때 이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공식에 의해서 3분의 X의 합, 3분의 Y의 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Y는 X의 대칭 이동 한 점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게 Q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X축의 대칭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P라는 점 되시겠고요. R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2,1 되시겠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점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은 3분의 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 보통 G라고 부르니까 3분의 X, X, X들의 합 해서 2-1 플러스 2 하면 되겠고요. 콤마 3분의 Y, Y, Y들의 합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콤마 몇이에요? 1,3분의 2가 되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공식 때문에 풀어드린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직선 이 녀석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이 대칭 이동,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공식처럼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어진 녀석은 일반적인 형태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선에 대해서의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를 보는 형태의 문제일 것이고, 그럼 이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에 대한 기준, 즉 대칭 어떤 녀석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칭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식이 되는 것은, 기준선이 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기울기가 많이 쓰인대요. 그냥 일단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그냥 요거는 기울기를 보시지 말고 그냥 참고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직선에 대해서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이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볼게요. 자, 요 직선이 그러면 주어진 직선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을 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이건데요.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직선이 이렇게 나와주시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대칭 이동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면 만약 여기 2x-y 플러스 4는 0이라고 주어진 이 직선에 대해서 임의의 점을 하나 잡습니다. 제가 P라는 점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 y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이 임의의 점 P에 대해서요. 여기 주어진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요 정도 점에 가서 위치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 점을 선생님은 Q라고 잡고 x', y''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와 Q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형태의 성질이 만족하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당연히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 이 직선 위의 점 요 녀석에 대해서 교점 이 녀석에 대해서 서로 길이가 같겠죠, 그죠? 즉 여기 주어진 이 녀석이 중점이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칭이동을 시켰으니까 그 직선에 대해 수직을 이루겠죠. 요 두 가지 조건 써놓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PQ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중점 구합시다. 그냥 더해서 2분의 1 더해서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중점 M이라는 녀석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죠. 자, 이렇게 잡혔고요. 자, 요 녀석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음수 되겠네요. 음수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는 마이너스에 요 녀석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정리를 조금만 해주게 되면 y 플러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2 되시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식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겠다 이거고요. 요거 관계식 하나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요 둘에 대해서의 기울기 값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 이거였죠. 기울기가 수직을 이룬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에 곱이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Q의 기울기 곱하기 요 주어진 녀석의 기울기가 많이 쓰이죠. 곱해주게 되면 기울기가 만약에 수직을 이룬다면 곱이 많이 쓰려겠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Q의 기울기가 1이 나오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PQ의 기울기를 구해준다고 한다면 P와 Q에 대해서 P와 Q의 점에 대해서 기울기 구해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x 프라임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 1 되겠다 이거니까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곱했습니다. 해서 두 번째 관계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구했는데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 눈치가 좀 빠른 학생 같은 경우는 문자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연립해서 문제 안 풀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를 좀 시킬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에서 우리는 두 개 다 써먹었어요. 지금 뭐냐면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기울기 값이 1이라는 거 둘 다 이용했죠.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조건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x, y라는 점이 2x-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 위에 있으니까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다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요 두 녀석을 연립해서 정리한 다음에 x는 얼마, y는 얼마 구해서 대입하겠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냐? 요거 두 개 연립한 형태로 정리시켜주면 되겠다 이거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x는 얼마, y는 얼마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y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프라임 플러스 2 나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y는 옆에다 정리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1 되시겠다 이거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y가 사라지겠죠? 이 y 프라임은 빼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되시겠고요. 빼주니까 없어지고요. 플러스 1 되시겠죠? 2로 나누고 이하시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되겠습니다. 프라임이겠죠? 2로 나눠주게 되면 y 프라임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아니 플러스 1인데 이항시켜주고 이항시켜주면 이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건 이겁니다. 요 관계식을 정리하겠다 이거고요. 이 관계식을 어디다 넣어보겠다? 여기 있는 요 녀석에 넣어보겠다 이거죠. 왜냐면 x는 얼마, y는 얼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x, y 자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대입해주게 되면 그리고 마이너스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되시겠습니까? 제곱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프라임이요. 플러스 1 플러스 4는 0 되시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2 플러스 x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0 되시겠다 이거고요. 정리해주게 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5는 0 되겠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구해놓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구할 거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직선이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q라는 점 x 프라임, y 프라임이 지나는 점이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q점 x 프라임, y 프라임이 지나는 형태의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그 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해서 이거를 함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직선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2y 플러스 5는 0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해서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a값, b값 알아내게 되면 a값은 1, b값은 마이너스 2 되시겠습니다.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나오겠고요.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용했던 형태의 두 가지 골자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중점이 중간에 있는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PQ에 대한 기울기 자체가 중간에 있는 직선과의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을 이룰 것이다. 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 A가 X라는 녀석이 원소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이 A의 원소라고 했을 때 X는 64도 원소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원소 X는 자연수이다 라는 걸 먼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 이게 되는 건 원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면
x분의 64 또한 A의 원소이다 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x라는 녀석이 A의 원소라고 한다면 x분의 64도 또한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A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집합 A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분의 64 또한 자연수가 될 것이다 이거고요. 즉 64의 약수에 대해서 살펴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64의 약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1, 2, 4, 8, 16, 32, 64 나오시겠죠? 이렇게 해서 7개의 숫자 나오시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7개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건 당연히 이제 이게 뭐 집합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값 m, 뭐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요걸 구해봐야 될 텐데, 이런 문제 많이 푸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이 있습니다. 짝이. 무슨 말이냐? 이 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가 A에 있다면 1분의 64도, 즉 64라는 숫자도 A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 1과 64는 한 쌍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2와 32도 하나의 쌍이고요. 또 동일한 이유로 4와 16도 하나의 쌍입니다. 왜냐면 4가 들어가면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가 들어가면 4분의 64가 들어가, 즉 16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64는 8의 제곱이니까 8 들어가면 8분의 64, 즉 8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8 하나만이 따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몰 m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겠죠? A라는 집합이 되기 위한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원소가 이게 만약에 1이 들어가면 64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짝이 되게 되면 짝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1 들어가면 64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2개. 2 들어가면 32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2개. 근데 8은 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 m은 1대시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8 혼자 들어가면 최소값으로 원소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라지 m 값인데요. 이 최대값 라지 m 값이면 그냥 있는 거 전부 다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1, 2, 4, 8, 16, 30, 64 이렇게 7개 숫자 다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즉 7개다 이겁니다. 7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물론 이게 이렇다 그러면 알겠죠? 당연히 이 녀석은 8만 있는 그런 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스몰 m 값은 1, 라지 m 값은 7 되시겠다 이거였습니다. 둘 차를 구하라 했나요? 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6 나오시겠네요. 됐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5분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15분 보겠습니다. 자, 15분에서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교호 B가 1과 2를 갖는다.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그게 이제 1과 2가 있다 이거죠. 자, A라는 집합을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에 대해서는요. 제일 뒤에 단이 되게 중요해요. 단 뭐라고 그랬어요? A, B는 단수라고 그랬죠. 이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라는 집합이 스몰 a-1,
스몰 a 플러스 2 1 되시겠고요. 자, b란 집합은 스몰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1 스몰 b 플러스 1 2 되시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잡혀 있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봤을 때 원소가 그 겹쳐져 있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1과 2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1은 있고요.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1은 2가 되거나 또는 A 플러스 2는 2가 되는 건데 두 개 중에 지금 2가 안 되는 거죠. 왜냐? A, B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B-4는 자, 여기서는 지금 2라는 숫자가 나와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1 또는 B 플러스 1은 1. 당연히 이거 안 되겠죠. 해서 B는 5 되시겠다. 됐죠? 그래서 A 값과 B 값에 대해서 3과 5로 구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A 합집합 B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A라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3을 넣어주게 되면 2, 5, 1 되시겠다 이거고요. B라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3을 넣어주게 되면 5를 넣어주게 되면 1, 6, 2 되시겠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A 합 B는요. A 합 B 구라는 거 맞죠? 오케이, A 합 B는 1, 2, 5, 6 되시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에서 50명의 학생이 3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 그랬으니까 A 합, B 합, C 자체가 50명이다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5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 건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 중에서 양수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양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합이 3개에 해당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용해야 될 공식 알아야 되겠고요. 그 공식을 한번 써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될 부분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3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이건 6명이 있고요. 3권 중 1권만 읽은 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3권 중 1권만 읽은 학생의 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벤 다이어그램을 좀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BC가 되시겠고요. 이 ABC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되는 구간은 요 점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왜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여기 교집합 알아야 되고 교집합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정중앙이 카운팅이 3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의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다 이거고요. 그걸 유의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그대로의 값을 써주게 되면 50분이겠죠. 그러면 합집합이 50이니까 50은
A 녀석은 27건, B는 27명? 21명? 30명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조금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A교 B교 C인데요. 문제 제일 마지막 문장 정도 보시게 되면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은 6명이라고 그랬죠. 이 녀석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6 들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N A교 B N B교 C N C교 A 는 얼마? 식쭉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이게 34가 나오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구했느냐? 문제에서 아까 그랬죠. 요 부분에 대해서 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한 겁니다. 그럼 결국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전체에서 이 부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냥 50에서 전체가 50이었으니까 여기서 34를 빼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34를 빼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요 부분 정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자체가 몇 번이 카운팅이 된다? 3번이 카운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빼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요 부분 빼고 요 부분 빼고 요 부분 뺀다고 하지만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뺐죠? 여기서 한 번 뺐죠? 여기서 한 번 더 뺐죠? 3번 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부분에서 3번을 빼버렸다 이거죠.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몇 번 남아요? 2번 남잖아요. 그러니까 2번 더 해줘야죠. 유일한 녀석 2번 더 해준다 이거죠. 빼지 말아야 될 걸 2번 더 뺐으니까 그 2번 뺀 것만큼 다시 더 해주는 겁니다. 계산 얼마나 나와요? 28가 나오시겠죠. 그게 이 노란색 부분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녀석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한 조건이 뒤에 녀석에 속한다 이거겠죠. 그죠? P이면 Q에다가 차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지 P가 라지 Q에 속해야 되겠다 이거죠. 앞에 녀석에 대해서의 x값 범위가 뒤 녀석의 x값 범위에 속해져야 되겠다 이거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뒤 녀석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각각에 대해서 정리시켜주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와 4 사이 범위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a-2 a 플러스 2 되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속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수익선 그리세요. 그러면 a-2란 녀석과 a 플러스 2란 녀석이 이렇게 있다 이거거든요. 요 안에 이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2와 4. 자,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보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은 2가 들어가지 않죠. 만약 2가 된다 하더라도 얘도 2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같아져도 어차피 겉에 있는 녀석이 안에 있는 녀석을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등호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2가 4가 된다고 한다면 얘도 4보다 작고 얘도 4보다 작으니까 안에 녀석이 밖에 녀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4보다 작다, 2보다 큰 같은 A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2보다 큰 같고요. A 값이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겁니다. 끝났네요. 정리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점수 A 개수고라 그랬죠? 제발 세지 맙시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2 등호 둘 다 있으니까 플러스 1 세 가지겠죠. 세 개가 되겠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증명하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읽지도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깐 멈춰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정말 쉬워서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 귀류법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증명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귀류법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류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귀류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은 부정했을 때 가정의 모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의 모순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이 원래 명제가 참이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랄까 그 대우 명제를 이용한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귀류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왔죠. 이 녀석을 부정해야 되는 건데 너무 쉽게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단순히 그냥 A, B는 양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모두 양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모두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값 0보다 크거나 같고 B값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해서 각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일단은 부정을 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해보니까 얘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주어져 있는 가정에 대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모순이 나왔죠. 왜냐면 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가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명제 참이다 이거죠. 원래 명제가 참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21번 증명 끝났습니다. 정리하시고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에서는요, x가 3보다 클 때, x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x가 3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의 조건 자체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고, 주어진 형태의 식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술기하를 써먹거나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를 써먹는 건데 산술기하를 써먹기 위해서는 0보다 크다. 코시즈는 뭐 실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x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보다는요 바꿔서 x-3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문제 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는데요. 자, 이 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로는 산술기가 안 풀리잖아요. 그죠? 이게 0보다 크다. 즉 양수라는 조건이니까 산술기가 이용하겠다 이거고요. 그러면
x-3분의 x에 x-3 플러스 4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x-3분의 4 되겠다 이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로도 산술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변형시켜 주겠습니다. x-3 x-3분의 4 플러스 3이죠. 이제 좀 보이죠? 두 개로 산술기 해버리면 2 루트에 이거 곱하니까 4 뒤에 플러스 3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7 나오시면 돼요. 2 곱하기 2 플러스 3, 7.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할 때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풀리게 되죠.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 똑같다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x-3은 x-3분의 4다. 등호인데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다? 그러면 x-3의 제곱이 4다. x-3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중요한 건 0보다 크니까 2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5 나왔다 이겁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최대값인 최소값인 7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x는 5가 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에서요.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6이 나오는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대충 어떻게 생겨먹어지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대충 이런 형태의 직육면체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에 대해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 여기 끝과 여기 끝을 연결시킨 요 녀석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만들어줘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해서 이 녀석의 L이라고 했습니다. 이 L이라는 녀석의 길이는 만약에 A, B,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었죠? 자, 이 녀석이었고 이 녀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2루트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루트 6 제곱하면 24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A값, B값, C값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 산술기에 써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개짜리 산술기를 쓴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거고요. 공식을 모르면. 공식을 한다 친다 하더라도 뭘 구해야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죄송합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해야 돼요. 근데 A 곱하기 B 곱하기 C 못 구하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은 코식을 쓰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선생님 왜 그러면 코식을 쓸 수 있어요? 양수함수 따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코신 1, 1의 제곱, 1의 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걸로 코시슈라츠를 쓰겠다 이겁니다. 그냥 A, B, C가 원래 아니죠. 1 곱하기 A, 1 곱하기 B, 1 곱하기 C였던 거예요 여기. 이 녀석의 제곱. 그럼 이 녀석은 3이었고요. 곱하기 24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3 곱하기 24가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다 끊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범위는 이게 3 곱하기 24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고요. 이거는 6루트 2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루트 2 플러스 6루트 2 요 사이 되겠다 이거죠. 근데 A, B, C는 양수니까 0보다 크고요. 6루트 2 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소값은 6루트 2 최대값은 6루트 2 나오시겠다 이거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는 것 자체도 뭘 구하기 위함이었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었어요.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4A 플러스 4B 플러스 4C죠. 얼마예요? 24 루트 2 나오겠다. 이거. 끝났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에 대해서 보냐면 집합 x라는 녀석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고 그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거였어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였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하나당 하나씩 대응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녀석을 성립해내는 건데 일단은 x에서 x로 가는 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녀석 자체가 지금 k보다 큰 같은 거였죠? 이 집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정의역 이것은 x가 k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치역 이 녀석이 이제 x가 k보다 크거나랑 똑같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치역이다 y 값이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먹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x가 k보다 크거나 탈 때, y가 k보다 크거나 탈 때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이 1대1, 요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예를 들자면 k, k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녀석에 대해서 요 위에는 y값이 k보다 크게 나왔다고 요 오른쪽으로는 x값이 k보다 크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요 부분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차 함수 자체의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였죠? 요 2차 함수의 식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요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요 부분만큼에 대한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나갈 수 있는 형태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요런 형태로 지나가게 됐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가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러면 1대1 대응 되겠다 이거였죠. 즉 k, k를 지난 형태로 1대1 대응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k, k를 지났다는 얘기는 x과 y 값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직선, 즉 y는 x, y 교점이다 이겁니다. 누가? 얘가. 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k, k니까 얘가. k값이 궁금한 거니까요. 해서 이 주어진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와 y는 x와에 연립하셔야겠다 이거고요. 교점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x
여기다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는 x. 그러니까 x는 제곱 마이너스 7x는 얼마예요? 0이다 이거죠. x는 얼마예요? 0 또는 7이다 이건데요. 이게 왜 두 개 나오냐면요. 아까 봤잖아요. 여기 교점 하나 생기죠? 여기 교점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0과 7이었던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7이 되겠다 이거죠. k값 7입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27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저런 형태의 식을 만족할 때 그때 f 역함수 7에 대한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2분의 3x-1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f 역함수 7값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k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알 텐데 원래 여기 나오게 되는 이 역함수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역함수를 구해라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식을 구한 다음에 또 역함수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원래 역함수 나오는 문제 자체가 역함수를 원래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fk는 7이다. 요걸 이용하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f2분의 3x-1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7이다. x는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왔죠? 그죠? 대입해주게 되면 f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 되시겠죠? 이게 얼마나? 7 나왔다 이거죠. 그러므로 fk가 7이었죠? 그러므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나오시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28번 보겠습니다. 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나왔는데요. 부분분수 이용하는 문제죠. x 플러스 3분의 3 플러스 x 플러스 3이 있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세 개의 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분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 부분분수의 식이 뭐냐면 아마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식 자체가 1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c겠죠? 3, 4, 5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b 마이너스 a분의 c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대로 그대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3은 3분의 3, 그러니까 x 플러스 3 빼기 x죠. b 빼기 a니까. 그러니까 3분의 3, 1 돼버리죠.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곱하기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죠.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바뀐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여기까지의 내용에 의해서 이 식 자체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7분의 1
x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2분의 1 나온다 이겁니다. 사라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였으니까요. 그래서 얘 남고 얘 남습니다. 아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항상 이런 형태의 지워진 형태의 문제는 남을 때 처음과 마지막, 즉 대칭되게 남는다 이거예요. 하나 둘에서 첫 번째 거 남았죠. 뒤에서 이제 하나 둘 첫 번째가 남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2분의 1 나온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2분의 12 나오시겠죠. 문제에서 말하게 되는 a값, b값 전부 다 12, 12 해서 합은 24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30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고 유리함수를 구해라 이건데요. 뭐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단순하죠. 정근선을 확인하고요. 정근선의 교점인 대칭의 중심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한 점만 확인하게 되면 문제 풀리겠습니다. 정근선은 x는 2와고요. y는 마이너스 1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은 2,1이 되시겠고요. y절편 죄송합니다. 이거 맞네요. y절편 좌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절편 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0, 마이너스 1 되시겠습니다. 요거 지나면 되겠습니다. 끝나네요. 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있네요. 정근선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게 0, 마이너스 2 지나면 되겠고요. 0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다. k는 죄송합니다. 0이 되겠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k는 2 나오시면 되겠다 이거죠. 끝났죠? k값 대입해주게 되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2 계속 플러스네. x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 되시겠다 이거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a값, p값, q값인데 a는 2, p는 마이너스예요. p는 2, q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요거 합하면 되겠습니다. 3 나오시겠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32번입니다. 자, 30번 문제에서는 fx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용해야 할 것은 f2분의 1, f3분의 1, f4분의 1, f100분의 1 뭐 이렇게 fx분의 1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구하겠고요. 요 녀석을 풀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유리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합차공식이니까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빼주게 되니까 1이죠? 별로 계산할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바로 이거 나왔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fx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를 계산해보면 게 즉 f2분의 1 계산해보면 2 넣으면 되고요. 3는 3 넣으면 되고 4는 4 넣으면 돼요. 쭉 정리해 써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식을 정리해서 써주시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x의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또 루트 3 어쩌고저쩌고 5, 4 뭐냐 5, 4, 6, 5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100까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나와 있는 녀석들에 대해 정리해주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막 사라지겠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칭 4개 남아요. 대칭 4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남았죠. 뒤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남아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됐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 루트 100이니까 10이고요. 루트 1이니까 1이죠. 얼마? 9대시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34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고요. 바로 그냥 뭐 A, B, C 값 바로 알아내는 건데 그래프 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무리함수다 보니까 뭐냐면 시작되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처럼 절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대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시작되는 점은 시작점이 1,2고요. x 절편이 주어졌는데 그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x 절편 좌표는 마이너스 2,0이에요. 지금 형태가 그래프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형태가. 그럼 여기서 x의 대수인 a 값이 뭐란 얘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시작점이 1,2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에 a에 x 마이너스 1, x 축방 1만큼, y 축방으로 2만큼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어디 지난다? 마이너스 2, 모양 지난다. 마이너스 2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얼마다? 0이다 이거죠?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a는 4 나온다 이겁니다. a는 얼마? 이항시켜 제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4 나온다 이거고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거죠. 거의 끝났네요. y는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이거죠. 정리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a, b, c 값 분배해서 a, b, c 값 알아내면 끝나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 구하십시오. 35번 보겠습니다. 정리해주고 자, 35번에서는 두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보통은 접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잖아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기울기가 지금 주어진 직선이 요 3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무리함수 그래프가 y는 루트에 x-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3,0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선은 y는 x 플러스 k네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고 y 절편만 모른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일정한 1로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점이 하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뭐 접하는 거. 접하는 거 먼저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하는 걸 먼저 보게 되면 요 녀석이 요렇게 기울기 1 가지면서 여기 이 점을 접한다면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점이 두 개가 만나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나거든요. 근데 뭐가 기점이에요? 3이 기점. 즉 3,0이라는 녀석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즉 요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녀석은 방금 여기 지었던 여기에서 뭐 하나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또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한 점에서 만날 때의 a 값의 그러니까 a의 값 또는 k겠죠.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중간까지만 풀면 요것만 구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되죠. 그래서 범위까지도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접하는 거 먼저 구하겠습니다. 판별식 D가 여기다 이거죠. 연립해서 자 연립해주게 되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하고요. y는 x 플러스 k하고 연립하는 거고요. x 플러스 k는 루트에 x 마이너스 3이다.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제곱 2kx 플러스 k제곱은 x 마이너스 3이다 이거고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이다 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따져버리면 짝수 판별식 못 씁니다. 2k-1의 전체 제곱 위에다 좀 쓰겠습니다. 판별식 D에 따지게 되면 2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AC니까 4배의 A는 1이고요 C는 K제곱 플러스 3이에요. 이게 0이다 이거죠. 그러면 4K 제곱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그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2는 0 사라지죠?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1은 0 나오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접할 때는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1 나온다 이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3을 지날 때의 K값보다 그러니까 3을 지날 때의 절편 K보다 아래쪽에 더 있으면 돼요. 직선들이 아래쪽에 더 있으면 당연히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을 지날 때니까 0은 x 플러스 k인데 그 x값 3 플러스 k 즉 k는 얼마나?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밑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y절편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작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요거 봐야 된다 이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보자면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요걸 만족하게 되는 거죠. 4번은 이거였고요. 답은 5번이고. 자 정리하세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경우의 수 문제인데 왜 이게 갑자기 뭐 약수처럼 약수에 대해서 뭔가가 나왔느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둘 다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38번입니다.
자, 그러면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총합, 요거 구하라는 건데, 양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쉽죠. 뭐 지수에다 플러스 1씩 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그래야 지금 여기에서 양의 약수 총합을 구할 건데, 그걸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갈 거거든요. 자, 만약에 A라는 숫자가 X의 P제곱, Y의 Q제곱, Z의 R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총합, 즉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쭉해서 플러스 X의 P제곱까지 곱하기 1 플러스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쭉해서 또 Y의 Q제곱까지 곱하기 1 플러스 Z 플러스 쭉해서 플러스 Z의 R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약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는 거냐? 약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X의 인수에 대해서 몇 개를 갖고 오고 Y의 인수에 대해서 몇 개를 갖고 오고 Z의 인수에 대해서 몇 개를 갖고 와서 약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뭐 X 세제곱, Y 4제곱, Z 5제곱 이렇게 하면 X, Y제곱, Z 이렇게만 갖고 이건 약수가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서 만든다는 것 때문에 경우의 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경우의 수에서 요걸 다 분배해주게 되면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그런 모든 경우의 수 나온다 이건데 그게 한글이 하나하나 전부 다 플러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총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48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인 소인수분해 되겠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 푼다면 4 플러스 1 1 플러스 1이었죠. 지수에서 하나씩 더해줘. 그러니까 지수에 하나씩 더해준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 1, 1, 1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1은 X라는 인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Y 갖고 Z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수가, 그러니까 그래도 약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2라는 인수가 없어. 그래서 1 곱하는 거야. 아니면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까지 곱할 거야. 그게 이렇게 4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2라는 인수를 안 갖고 올 거야. 까지 해서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인 거예요. 3은 3 하나 갖고 올까? 또는 안 갖고 올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몇 가지가 되겠다? 1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개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인데 알려드렸던 이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얼마?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2의 4제곱 1 플러스 3 총합해주게 되면 16, 8, 4, 2, 1 홀수 32 나오시겠고요. 곱하기 3, 1, 4 나오시겠죠. 128 나오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31입니다. 홀수인데 왜 32? 31입니다. 죄송합니다. 124 나오시겠습니다. 합은 124 그리고 개수는 10개 끝났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풀었고요. 나머지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문제들 같은 경우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